안녕하세요. 생애자산관리 스쿨의 표현봉입니다. 오늘은 현재 대한민국의 투자 현황과 올바른 투자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함께 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두 분은 투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대박, 네. 폭망. 남편이 안 했으면 좋겠는 거? 예. 남편이 안 했으면 좋겠는 거. 예. 실은 연구에 따르면요. 여자보다 남자가 자기 과신 성향도 크고요. 한방 이런 거 좋아해서 투기에 더 잘 노출된다고 그럽니다. 어쩌면 여자가 투자하는 게 더 맞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투자라는 게 일확천금, 대박, 송실, 폭망 이런 느낌이 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단어들은 도박이나 투기에 더 어울리는 말 아닌가요? 그러네요. 주식시장이요. 저평가된 기업에 투자해서 그 기업이 재가치에 도달했을 때까지 기다리는 투자의 장일까요? 아니면 단기간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의 장일까요? 성숙된 투자 문화가 아직 잘 정착돼 있지 않고요. 하루하루의 일희비하는 단타 투자, 묻지마 투자 등 단기간에 큰 이익을 쫓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주식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높은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투기의 장에 가까워 보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요? 저희가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도박을 하라는 경마장에 가서는요, 승률을 높이려고 이 말 저 말에 분산해서 막권을 사시는데 되려 주식시장에서는 한 방을 노리고 큰 돈을 한꺼번에 다 투자하시기도 하거든요. 아이러니합니다. 예. 아무튼 일확천금이나 대박을 기대하고 투자한 걸 했으나 현실은 손실, 폭망 쪽에 더 가까웠던 거죠.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쯤에서 저희가 아인슈타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똑같이 하면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건 어리석은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행복한 투자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 가계금융자산 현황을 좀 살펴볼 건데요. 개인 가정이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 비중을 살펴보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전체가 100이라고 놓고 봤었을 때 현금이나 예금의 비중이 40%를 넘어섭니다. 그리고 보험, 연금 상품들도 이율로 운영되니까 저희가 안전한 상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까지 합치면 전체 금융자산 중에 70%가 넘습니다. 그러면 안정적인 곳에 자산이 많이 집중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민 성향이 원래 안정적인 걸 좋아해서 이런 건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저희가 좀 이따 얘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가계금융자산 중에 투자자산, 주식 이런 것들은 보시다시피 19.3%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낮은 비중이죠. 이런데 저희가 지금 100% 가계금융자산을 보고 있는데요. 이 100%가 가계에 있는 자산 100%인가요? 아닙니다. 보통 7, 80% 정도의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죠. 그러면 그 나머지 20%가 금융자산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투자되고 있는 자산은 아까 말한 대로 훨씬 더 작은 비중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평균의 모습이 이러니까요. 자, 근데요, 이 투자 비중 19.3%만 저희가 다시 한번 떼놓고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중에 80% 이상을 국내 주식에 직접 투자하고 있고요. 소위 간접 투자라고 하는 펀드 상품에는 20%도 채 안 되는 금액이 들어 있습니다. 국내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걸 다시 얘기하면 저희가 개미 투자자, 개인 투자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요, 이 개인 투자자들이 저희가 얘기했던 대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대박을 노리는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더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생애 자산 관리에 적합한 투자를 하고 있는 비중은 매우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비중이 가장 높고요. 거의 모든 금융자산이 안전자산에 편중돼 있고요. 낮은 비중의 투자자산은 거의 단기 고수익을 또 추구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투자 문화 성숙도가 낮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투자를 통해서 이익보다는 손해를 본 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시죠. 그리고 이런 금융자산의 모습은 대표적인 장기 상품이죠.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IRP에서도 똑같이 보여지는데요. 2016년 말 퇴직연금 적립액은 147조 정도 됩니다. 이 중에 금리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 비중은 한 89%에 달하고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실적 배당형 상품, 즉 투자 상품 비중은 6.8%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장기 상품으로 직장인들이면 연말정산을 위해서 세액공제 받는 개인연금저축 많이들 갖고 계시죠. 얘도 마찬가지인데요.
2016년 말 기준 연금저축 잔고는 118조 원입니다. 근데 이 중에 펀드에 투자되는 돈은 9.7조 원으로 전체 8.2%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 자산 비중이 낮은 건요, 투자에 대한 그릇된 편견 때문일 수 있는데요.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저희가 만약 우리나라에서 1982년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했던 주식, 예금, 채권, 부동산 이런 것들에 100만 원을 투자했다면 30년 후에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주식, 채권 등의 가격이 엄청 상승했네요. 네, 생각한 거랑 좀 다르시죠? 조금 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그리고 저희가 많이 갖고 있던 자산 순이 아니라 저희가 별로 갖고 있지 않던 자산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낸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부분을 보면 불패 신화의 얘기가 있지만요. 실제 오른 시점을 보니까 1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경제활동을 시작할 때 한 번, 그리고 1차 베이비부머 세대와 2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한 번 더 같이 경제활동을 했던 2000년대 초반에 크게 올랐고요. 최근에 또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죠. 주식은 많이 하지도 않았고 기껏해야 투기적인 투자를 해서 그 모습들은 훨씬 더 강렬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어떤가요? 지금 시점으로 보면 가장 수익을 잘 낸 대상은 주식인 거죠. 저희는 근데 이렇게 오르는 주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길래 늘 그렇게 손해만 보는 투자를 했을까요? 아마도 꼭지점에 샀다가 떨어지면 팔고 또 꼭지점에 샀다가 떨어지면 팔고를 반복해서 그럴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 30년도 저런 모습이 유지될까요? 네, 그건 저도 모르죠.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요. 하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자산 관리에서 금융투자가 적절한 평가를 받았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요, 제대로 된 평가를 받으려면 과거와는 다르게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도 생각해 봐야죠.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적인 투자를 버리고 다른 생각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네, 장기 투자 중요하죠. 장기 투자의 효과는 여기서 그치진 않습니다. 최근 자료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투자 기간별 코스피의 연수익률을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1년 단위, 3년 단위, 5년 단위, 10년 단위로 연평균 수익률을 살펴보면 약 8에서 9%의 수익을 비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값과 최소값은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1년 단위 투자에서는 최대 85.9%의 수익을 올린 적도 있지만 마이너스 53.7%의 손해를 본 적도 있습니다. 3년 단위 투자에서는요, 그 갭이 좀 줄죠. 최대 39.5%의 수익이 나기도 하지만 마이너스 16%의 손해가 나기도 합니다. 5년 단위에서는 최대 28.7, 그다음에 손해는 마이너스 3.5%가 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10년 단위로 끊어놓고 투자했었을 때는 최대 15.8%의 수익이 날 때도 있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는 한 번도 없고요. 2%의 수익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장기 구간으로 갈수록 최대값은 줄어들지만 최소값도 크게 줄어드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하고 싶다면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 핵심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투자 시장이 가지고 있는 변동성의 위험이 장기로 투자할 때는 현격하게 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장기 투자는 생애 자산 관리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가능한 일이고요. 통상적으로 개인 투자자는 단기 투자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저조한 것이죠. 생애 자산을 만들기 위한 투자에서 단기 투자는 투기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폭리를 얻기 위해서 투자했다가 되려 큰 손해를 보는 경향을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죠. 네, 이제 투자에서 말하는 변동성의 위험이라는 게 뭔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비슷한 사례는 일본에도 있었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죠. 당시에 당사자인 미국의 S&P 500 지수보다 일본의 니케이 225 지수의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물론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가 영향을 받았지만 일본 금융권은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별로 그렇게 관련된 자산도 거의 없었던 상황이라 이렇게 하락폭이 더 큰 것이 납득이 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왜 그렇게 더 떨어졌을까요? 불안해서 아닐까요? 네. 일본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는 사와카미 아스토 씨는요, 그에 져서 10년 보유할 주식을 찾아라 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일본의 정통파 장기 투자자가 너무 없어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장기 투자자의 자세에 대해서 언제나 소신을 갖고 투자 가치가 있는 주식의 가격이 크게 내려가면 주저없이 사고요.
턱없이 고가까지 올라가면 조용히 환매해서 이익을 챙겨두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리듬을 소중히 잘 이용하는 사이에 수익은 말없이 늘어간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이제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실제 그렇게 폭락할 때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시면 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투자 문화가 성숙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해가 되는 것 같네요. 네, 생애자산 관리를 위한 투자란 평생 함께하는 투자입니다. 구매력 리스크를 감안하면 낮은 금리의 안전한 자산만으로는 저희가 미래 재 목표를 다 달성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투자를 활용해야 되는데요. 과거의 투기 같은 관행적 투자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꾸준히 오래 일하는 자산을 만든다는 관점에서 접근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